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조만간 군대에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특별히 잘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죠. 가령 신병을 짬찌라고 한다든가 내피를 깔깔이, 그리고 마무리는 일본식 표현인 시마이란 말들을 잘 쓴다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이런 말들을 정책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월경 그런 내용을 담은 병영 언어 순화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요. 그 취지를 들여다보니 언어폭력 피해자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를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군대에서 은어, 비속어가 사라지면 언어폭력이 없어질까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에서 은어, 비속어가 사라지면 언어폭력이 없어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이었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서강대 석좌교수로 있는데요. 네. 오늘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김영란법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같은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에 따른 어떤 위헌 논란도 좀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또는 어떤 또 국회가 국민 여론에 떠밀린 졸속 처리다. 또 일각에서는 뭐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입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네. 오늘 김 전 위원장은 먼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민간 영역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돼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대법관 출신이신가 법을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지난 2012년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는 김 전 위원장은 대상을 공직자로만 한정했었는데 네. 이번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것은 먼저 공직사회를 하고 2단계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인 만큼 위헌 논란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만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어떤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 수사 착수를 미리 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또 2012년 법안 추진 당시에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외에도 이번에 그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이해충돌 방지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다시 말해서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네. 또 김 전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강한 입장을 밝힌 만큼 또 여야의 대응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서 자칫 국회의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좀 우려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부 네티즌들은 김 전 위원장 말처럼 민간 분야에 대해 이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급하게 확대된 면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지적도 있었고요. 네. 또 꽃집, 농산물 등 선물 분야, 택배, 백화점, 골프장, 술집, 음식점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정부패를 좀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영란법 같은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회 정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왔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4월 국회에서 꼭 이해충돌 방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퇴원을 했죠. 네. 퇴원하면서 한국어로 성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미동맹도 강조하고요.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흉기 피습 오늘 닷새 만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 준 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사의를 밝혔는데요. 네. 특히 한국어로 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Go together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밝힌 리퍼터 대사는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며 네. 팔은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피습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한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리퍼트 파이팅이라는 외침이 나오자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 강연장에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얼굴을 찔려 80여만 원을 깨맸고 왼쪽 팔 쪽에도 신경 접합술을 받았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은 리퍼트 대사가 이번 기간에 김치를 먹었더니 힘이 더욱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이 애정을 과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신적인 충격이 클 텐데 하루빨리 치유하길 기대하고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에서처럼 단식이나 과도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제기를 했고요. 예. 특히 이번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에서 은어 비속어가 사라지면 언어폭력이 없어질까요?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집단에서 은어는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고 자리에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8989번님 의견이시군요.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군대에서 은어나 비속어가 사라지면 언어폭력이 사라질까요?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점차 정체꼬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보다는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더딥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는 가운데 조금 전에 잠원과 반포 사이로는 사고까지 나서 더욱더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오는 길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고요. 외곽으로 나가기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차 간격 좁혀가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점차 이동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다서다 하고요. 한강대교는 다리 건너는데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이후로 올림픽대로 합류하셨다면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을 지날 때만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아직은 밀립니다. 청담대교를 향하는 분당 수서로는 장진 아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곡로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장산 공원 입구에서 강서구청 입구 사이 끝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혼잡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이나 도심 쪽 크게 밀리지 않고요. 같이 가는 화랑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밀려 있고요. 같이 가는 동일로는 같은 구간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남산 터널들 1, 2, 3호 터널 통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1호 터널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기 어렵고요. 한강대로는 서울역에서 삼각지 로터리 쪽으로 시속 20km 안팎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지연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에 앞서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만 해도 얼마로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두고서는 강론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가설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좀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좀 오를 것 같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10.6%, 또 이명박 정부 때는 5.2%,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평균 해마다 7.2%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7% 이상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 완화 또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를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보다는 좀 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셨을 때 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당장 어렵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지금 추세대로만 가면 2022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달하는데요. 네. 문제는 좀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적 확대 정책 지금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골든타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2, 3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좀 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네.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임금을 올려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나누기가 일어나고 그런 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도 재취업하는 기회가 열리고요. 그렇게 하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대기업에서 그 이윤을 나누어줘서 중소기업이 그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을 확보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 노동자들도 고임금을 받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을 좀 낮추고 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 네. 우리가 그렇게 202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2, 3년 내에 최저임금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 6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비추어서 좀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6천 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한다는 거는요. 네. 지금 월급 생활자들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심값이 6,500원이거든요. 예. 그에도 못 미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네. 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양적 팽창의 효과, 양적 팽창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7,500원 정도라도 돼야 네. 숨이라도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조차도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정도 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그냥 발언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무슨 법안을 관련한 법안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네. 그 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최저임금 법을 고쳐서요. 네. 거기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이런 것만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조금 더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있다. 기준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서요. 예. 우리 사회의 말 그대로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선순환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요. 네. 제가 발의한 것처럼 근로자 통상임금의 그러니까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네. 둘 다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국에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런 규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가 이원화해서 운영합니다. 네. 연방의회는 비정기적으로 인상액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최저임금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심의회를 폐지했다가 98년에 블레어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부활시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면서 시간당 8.5유로로 이렇게 결정하는 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7,000원 이하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짜야 되겠네요. 대체로 그거는 꼭 7,000원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급 생활자들의 평균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유동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 네. 사실은 무슨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들 뭐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중소영세 기업이거든요. 그 중소영세 기업이 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소 고용하는 업체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할 만큼 너무 과도하고 급진적인 인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책임을 부담시키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 점진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에 세제 지원 방안, 임금 인상만큼의 세제 지원 방안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대기업의 이윤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영세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총이 이제 경영자 총협을 말하는데 경총에서는 얼마 전에 올해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이런 권고를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경총 쪽에서는요. 네네. 2009년에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88조였던 것이 네. 2013년엔 520조로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사내 유보금을 임금과 투자와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론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기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한 760조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임금을 좀 더 올려주고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좀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가 여력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면 네. 결과적으로 기업한테도 물건이 많이 팔려서 도움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 이런 것들이 기업 쪽에 소득이 더 많고 노동 쪽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불균형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런 사이클로 곧 진입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네. 그걸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은 네. 국민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야도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임금을 줘야 하는 경영계 입장은 어떨까요? 경총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뭐 정부하고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보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8%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한 2배, 3배 정도 최저임금이 수준이 올랐는데 네. 같은 기간 중에 일반 근로자 임금에 비해서 2배 정도,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비했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중간 정도, 그래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급격한 인상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경영계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뭐 요즘 한 목소리처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뭐 10,000원까지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7,00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9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점에 88%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PC방, 편의점, 주유소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굉장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의 붕괴, 그리고 또 이런 그 영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직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영세 자영업자 쪽에 여러 가지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영세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아가는데 영세 자영업자는 그것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물론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들 그 정도 금액 가지고 3, 4인이 생활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하는 주체인 그 영세 자영업자라고 해서 별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경총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4월부터 본격적인 그 심의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올해도 높은 인상률은 기록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내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밖에서는 말이죠. 이 기업 중에서 특히 대기업. 그쪽에서는 뭐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다. 뭐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뭐 몇백조 원의 사내 유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좀 풀어서 뭐 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춰놓고 있으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기업가라면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뭐 시키지 않아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이 돈을 벌 가능성이 낮다고 기업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뭐 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중소 영세기업까지 다 미쳐가지고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쪽에서 하청업체나 이런 쪽에 돈을 좀 풀게 되면 결국 하청업체 중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을 테니까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제조업 중에서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는 대기업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직접적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20%가 사실이라면 20%라도 뭐 그렇게 좀 뭐 도움이 물론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든지 아니면 하청 단가의 뭐 급격한 그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경영계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돈 벌 가능성이 있으면 왜 투자 안 하겠느냐. 돈 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사내 유보금 꼽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뭘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 관련 규제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 노자동위원회가 발벗고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환경 규제, 뭐 서비스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인들을 갖다가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는 그런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잘못된 그릇된 시각들이 좀 풀리면 기업들도 나서서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뭐 투자가 많이 돼야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경영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체에서 많이 중요시되는 문제이고요. 예. 뭐 그 점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예. 최소한의 생활비와 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계비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생각하시기에 예. 지금의 뭐 5,580원인가 금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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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제 5,580원인데 이거 가지고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예. 예. 그 5,580원, 그러니까 한 달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받아서 3인이나 4인 가구가 살기는 빠듯한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주체들도 다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그 생계는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 부의 소득세 것도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풀어놔야 될 문제지, 이걸 전적으로 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을 예.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전제하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예. 또 대기업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예. 하는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에 관해서 이게 머리를 좀 맞대고 말이죠. 예. 좀 토의 좀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저희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정 구인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 부처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이런 전 부처 차원에서 복지부, 전 부처 차원에서 이제 이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최저임금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넓은 범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말고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포함해서 그렇죠.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자 종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네, 군대에서 은어나 비속어가 사라지면 언어 폭력이 사라질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0093번님께서는요. 언어가 수사되면 폭행, 가혹행위 등이 줄어듭니다.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449번님께서는 제 아들도 군인인데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언어 비속어 절대 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